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광주FC 제주FC입니다. 홈팀 광주는 4-4-2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선수비 후역습 중심 운영을 펼칩니다. 헤이스는 빠른 방향 전환과 스프린트로 역습 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출발점이 됩니다. 오우성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아 풀백을 끌어낸 뒤 2선 침투 연결을 만듭니다. 최경록은 전방 압박 후 볼을 탈취하며 짧은 패스로 곧바로 역습을 전개합니다. 광주는 라인 간격이 촘촘해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며 중거리 차단 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후방 빌드업보다 전방 압박 탈출 후 롱패스 전환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분배가 안정되고 상대 빈틈을 파고드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지 않고 중원 압박으로 템포를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원정팀 제주는 3-4-3을 사용하지만 원정 일정이 체력 소모를 극대화합니다. 서귀포-공항 이동과 비행 일정이 반복돼 피로 누적이 이어집니다. 유리 조나탄은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지만 후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남태희는 빌드업 전진 패스를 맡으나 압박 시 방향 전환이 늦어집니다. 이탈로는 스피드는 좋으나 간격이 벌어져 지원이 늦습니다. 공격은 개별 돌파 중심이라 세트 연계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특히 원정 후반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비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후반 중반 이후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이 경기는 체력 조직력 충돌이 핵심입니다. 광주는 후방 안정과 빠른 전환 기반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헤이스 오후성 연계는 하프스페이스를 흔들며 제주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반면 제주는 원정 피로 탓에 후반 체력 유지가 어렵고 중원 연결이 끊겨 찬스가 제한됩니다. 광주는 홈서 라인을 내리지 않고 압박해 제주 빌드업을 차단하며 템포를 잡을 전망입니다. 전환 시 헤이스의 스피드 터치가 제주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핵심입니다. 후반 제주 압박이 느슨해지면 광주 세컨드볼 횟수가 늘어 점유가 올라갑니다. 전환 템포 체력 차가 후반 뚜렷해지며 광주가 한 방으로 흐름을 정리할 공산이 큽니다. 결국 광주의 응집력과 체력 운영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인천 유나이티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홈팀 인천은 4-4-2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기 전체 밸런스를 잡는 스타일입니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황이라 이번 경기는 동기부여가 다소 느슨합니다. 박호민은 평소 교체 자원이지만 이번 경기서는 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침투 타이밍은 좋으나 실전 감각이 떨어져 득점 기여는 제한적입니다. 박승호 신진호는 중원 볼순환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압박 강도는 이전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신진호가 템포 조절 후방 빌드업을 맡겠지만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풀어낼 의지는 약합니다. 팀 전체는 전술 완성도보다 컨디션 유지 감각 회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하게 주도하기보단 안정적 운영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원정팀 부산은 3-4-3으로 중원 숫자를 활용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곤잘로는 강한 피지컬로 버티며 세컨드볼을 유도합니다. 패시는 빠른 침투로 수비를 흔들고 전방 흐름을 열어줍니다. 사비에르는 중앙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조율하고 세트피스로 위협을 만듭니다. 부산은 PO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어 집중력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원 압박에선 움직임도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일 전망입니다. 곤잘로 패신의 전방 압박은 인천 빌드업 실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사비에르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 핵심 역할입니다. 밸런스 집중도 모두에서 부산이 확실히 우위입니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의 밀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은 우승 확정으로 로테이션 예상되며 집중도가 평소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민 등 백업이 선발로 나서고 공격 준수하나 완성도는 떨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부산은 PO 희망을 위해 총력전으로 나설 것입니다. 곤잘로는 제공권 싸움을 버티고 패시는 빠른 움직임으로 찬스를 노립니다. 사비에르는 전진 템포를 잡아 인천 블록을 흔들 핵심 자원입니다. 인천은 초반 안정적 출발이 유력하나 집중이 흐트러지면 라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세컨드볼에서도 부산이 앞설 공산이 큽니다. 그 틈에 패신의 침투 사비에르 패스가 결정적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동기부여 집중도 차이가 누적되며 부산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세 번째 전남 드래곤 성남FC입니다. 홈팀 전남은 5-3-2로 라인을 낮추고 촘촘히 압축하며 탈압박 후 직선 역습 속도로 승부를 겁니다. 호나는 첫 터치 방향 전환이 매끄러워 수비 반응을 한 박자 늦춥니다.
르보는 측면서 안쪽으로 대각 침투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듭니다. 발디비아는 미드존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역습 속도를 끊김없이 이어냅니다. 윙백은 수비시 라인을 내리고 탈출 순간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힙니다.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간격 유지가 좋고 제압박 후 다시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탈출하면 두세 패스로 상대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간결함이 돋보입니다. 후반엔 블록을 더 낮추되 롱패스로 박스 앞 1대1 구도를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원정팀 성남은 4-4-2 두 줄 수비지만 풀백 복귀와 센터백 회전이 엇박자입니다. 후이즈는 등지는 볼은 좋으나 압박받으면 첫 패스 방향이 쉽게 읽힙니다. 레안드로는 탈압박 드리블로 전진하나 볼을 오래 끌면 측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팍 수비는 활동량이 좋지만 전환 국면서 간격 메우는 타이밍이 늦습니다. 라인을 올리면 포백티가 넓게 열려 대각 침투 허용이 반복됩니다. 세컨드볼 회수 후 전진 연결이 늦어 전환 속도에서 리듬을 잃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되면 수비 블록의 좌우 이동이 과해집니다. 결국 뒷공간 케어가 늦으며 1대1 돌파 허용 빈도도 늘어납니다. 이 경기는 라인보다 전환 타이밍을 누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전남은 블록 내 첫 압박각을 세우고 볼 탈출 즉시 직선 전개로 속도를 올립니다. 발디비아 전진 패스 한 번에 호날르본의 대각 침투가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성남이 전진 수비에 나서면 풀백 복귀가 늦어 포백디가 즉시 노출됩니다. 전남이 하프라인 근처서 볼을 따내면 곧바로 1대1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이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볼 싸움에서 전남 중원이 더 짧은 간격으로 압박합니다. 성남 측면 역습 한두 번은 변수지만 전개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전남은 롱 트랜지션에서 이선이 동시 침투해 세컨드 지배를 굳힙니다. 후반 성남 체력이 떨어지면 포백 간격이 벌어져 스루패스 각이 선명해집니다. 전남 빠른 터치 방향 전환이 누적되며 박스 정면서 결정 장면을 만들 공산이 큽니다. 세트피스 두 번째 상황에서도 전남이 박스 점유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남은 전환 속도 뒷공간 공략서 앞서며 템포를 끝까지 움켜쥘 전망입니다. 성남은 라인 조절을 반복하겠지만 늦는 리커버리가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중반 한 차례 크로스 찬스는 예상되나 흐름을 바꾸기엔 부족합니다. 종합하면 전남의 응집된 블록 운영과 직선 역습 완성도가 결과를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수원FC 대구FC입니다. 홈팀 수원FC는 4-3-3으로 전방 전개 속도가 빠르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입니다. 사박은 순간 움직임이 뛰어나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 감각이 탁월합니다. 김경민은 이선서 폭발적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역할입니다. 루아는 좌측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고 정교한 컷백으로 마무리 루트를 엽니다. 윌리안 부재 속에서도 안현범이 좌우 폭넓게 움직이며 공백을 메웁니다. 수원FC는 빠른 전환과 넓은 폭 전개로 상대 압박을 자연스럽게 무력화합니다. 사박 김경민 연계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탁월해 전환 속도는 리그 상위권입니다. 중원은 세컨드볼 회수가 뛰어나고 후방 빌드업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대구가 라인을 올릴수록 수원FC 속도전이 더 빛날 흐름입니다. 원정팀 대구는 4-4-2로 라인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전개합니다. 세징야는 공격의 중심으로 박스 근처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전개합니다. 정치인은 돌파 크로스는 좋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균형이 흔들립니다. 라마스는 하프 스페이스 연계는 좋으나 강한 압박엔 영향이 줄어듭니다. 대구는 순간 파괴력은 있으나 수비 전환 시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중원은 공격 비중이 높아 라인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커버가 늦으면 침투 대응이 어렵습니다. 결국 라인 유지 전술은 역습 노출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라인 밸런스와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대구는 세징야 정치인 앞세워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동시에 뒷공간을 내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원FC는 이 틈을 이용해 김경민 안현범 침투로 라인 뒤를 공략할 전망입니다. 사박은 중앙서 포지션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며 공간을 만듭니다. 루안이 좌측서 돌파를 시도하면 대구 수비는 커버 타이밍을 잃습니다. 대구가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수원FC는 역습 롱패스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중원 숫자 싸움도 수원FC가 앞서며 점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공산이 큽니다. 전반은 대구가 점유하더라도 후반엔 전환 속도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수원FC는 침투 타이밍서 우위며 대구 라인 흔들리는 순간을 노릴 전망입니다. 후반 체력차까지 더해지면 수원FC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 아산 천안시티입니다. 홈팀 충남 아산은 3-4-3을 쓰되 수비시 윙백이 빠르게 내려 파이브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박스폭을 좁히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각을 초반부터 지웁니다. 손준호는 중원서 공중볼 경합을 주도해 1차 저지선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세컨드 지역은 김승우가 커버 타이밍을 맞춰 두 번째 볼을 확실히 차단합니다.
은고이는 전방 압박의 시발점으로 움직이며 볼 탈취 즉시 측면 전개로 속도를 올립니다. 쓰리백은 수비 땐 촘촘히 붙고 빌드업 땐 한 칸씩 밀어 중원을 점유합니다.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도 센터가 니어 손준호가 세컨드 라인을 맡아 실점을 줄입니다. 라인 관리 세컨드 회수 전환 속도 3박자가 경기 전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원정팀 천안은 3-4-3으로 나서며 이정협을 축으로 단순 직선 마무리를 선호합니다. 명준재는 측면서 볼캐리를 맡지만 컷백이 막히면 탈압박 선택이 제한됩니다. 이광진은 전개 패스는 정확하나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완결성에 기복이 있습니다. 수비 전환에선 윙백 폭기가 들쭉날쭉하고 세컨드 라인 간격도 벌어집니다. 세트피스 수비선은 마크 체인지가 늦어 니어 세컨드서 불필요한 파울을 유발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적극적이지만 박스 앞 의사결정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 실점 시 라인을 급히 올리고 뒤 공간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중원 압박 세컨드 경쟁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경기는 전환 구조 세컨드 커버에서 충남 아산이 앞서는 구도입니다. 충남 아산은 수비 시 파이브백으로 두텁게 막고 탈압박 즉시 폭을 넓혀 템포를 바꿉니다. 손준호가 1차 볼을 정리하고 김승우가 회수하면 천안 2선 침투는 리듬을 잃습니다. 은고이가 방향을 틀어줄 때 윙백 오버래핑이 붙으며 전개 속도가 살아납니다. 반면 천안은 전개 속도 대비 마무리 의사 결정이 느려 파이브백 흔들 여유가 부족합니다. 이정협 포스트는 위협적이지만 세컨드 진입 간격이 벌어져 연결이 끊깁니다. 충남 아산은 하프라인 언저리서 압박해 손준호 마이너스 김승호 축으로 세컨드 지역을 닫습니다. 라인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 전개로 윙백 뒤 공간을 지속 공략합니다. 천안이 라인을 넓히면 충남 아산은 측면 마이너스 하프 스페이스 마이너스 박스 사이드로 속도를 냅니다. 세트피스도 12차 정리가 명확해 리바운드 실점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 주도권은 중원 전환 세컨드 장악섭 한가름 나며 무게중심은 충남 아산 쪽입니다. 후반 60분 이후 천안 복귀가 늦어지면 전개 템포는 상대 박스 앞서 재가속될 공산이 큽니다. 천안도 세트 한두 번 기회는 만들겠지만 지속성은 충남 아산이 우위입니다. 전술 리스크 관리 전환 디테일 모두 홈팀이 더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이 리듬을 선점하고 전술 균형 속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